예,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은 기각이 됐지만 진짜 고비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겠죠. 어제 정 교수의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역시 비공개였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한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부인이 소환 조사를 받은 날 어제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었는데 일단 하정대 국장. 네. 어제 그러니까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조국 장관의 말이 있었고 곧바로 어제 9시 2분인가요? 정경심 교수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에 수혜를 받은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심야 조사라고 하는 건 밤 12시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밤 9시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밤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조사받은 조서에 대해서 열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유까지 인정을 하되 다만 그러나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귀가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후 9시에 귀가를 한 걸로 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조사는 마쳐지고 조서도 열람이 9시 정도에는 마쳐진 상태에서 귀가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워낙 큰 수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원되고 또 수사해야 될 양도 많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조사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자기가 밤 12시가 넘어가면은 상대방한테 묻습니다. 피의자한테 12시 이후에도 내일 나와서 조사를 받겠느냐 아니면 한두 시간 더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더 조사 받겠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조사 받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 2, 3시까지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히 수사의 개선 차원에서 심야 조사를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의 첫 어떤 수혜를 정경심 교수가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정대 국장 하나 더요. 어제 정경심 교수가 조서를 어느 정도 시간까지 할애해서 열람했는지는 아직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1차 조사에서는 조서 아예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갔었고요. 그러나 전체 8시간 조사 중에 대부분 휴식 시간이 3차례나 있었으니까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뿐이 조사를 못했다고 그러고 한 절반 정도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5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 시간은 2-3시간 뿐이 2시간 40분뿐이 안 됐다. 조서 열람하는 데도 많이 썼다. 아마도 3차 조사도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배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거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 얘기요. 그러니까 최근에 검찰이 물론 정경심 교수가 건강 상황에 이유를 두고 지금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재판도 미뤄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거는 저럴 수밖에 없어요. 정경심 교수. 정 교수.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저 동의할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재판기일 18일이 이제 첫 기일이거든요. 그럼 18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첫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그날 쟁점 정리하려면 최소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을 다 검토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첫 재판기일이 안 열려서 증거 기록과 법원에 제출된 상태는 아니고 그게 검찰청에 있거든요. 그럼 검찰에 가가지고 변호인들이 이거 첫 재판 준비해야 되니까 열람 등사 신청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검찰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거기 다른 수사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그거 지금 정경심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정경심 교수한테 넘어가면 우리 검찰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에 대한 어떤 열람 등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변호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판은 다가오는데 당연히 재판기일 연기 신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기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18일 날 재판해봐야 변호인들 와서 저 기록 못 봐가지고 오늘 못 하는데요? 라고 하면 공전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는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속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고 저거는 공판기일을 연기해 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화면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정됐던 이 달력상에 다음 주 달력입니다. 18일 재판을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이 미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도훈 의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조국 장관이 나오는 국정감사가 있고 목요일에는 윤석열 총장이 나오는 국정감사가 연이어서 있어요. 원래 검찰이 제가 듣기로도 이번 주 안에 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고 이때 전에 뭔가 좀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 일정까지 있으면 정경심 교수 소환이나 구속이나 뭐 일단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하기 쉽진 않지만 원래 아마 스케줄 짰던 것보다는 뭐 늦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10월 15일이나 17일 날 그 법무부 국정감사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다고 해서 수사에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7일이었던가요? 그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도 보면은 목소리는 높게 오갔지만 뭐 결정적인 공방이 오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5일, 17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공방은 있겠지만은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인 그 계기는 없을 것 같고 수사의 그 완급과 관련해서는 그 검찰이 하루라도 빨리 수사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예. 반대로 검찰 내에서는 너무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남는 건 뭐죠?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존폐 문제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되면 네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검찰개혁으로 하는데 그 모든 집중도가 다 검찰개혁으로 쏠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수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조금씩 그 속도 조절을 하면서 완급을 조장할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하정대 국장이요. 예.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 할 때 이 큰 수사가 있으면 그 수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사 중이었을 때는 딱 한마디 답이 있어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대답으로 모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수사가 완료돼가지고 기소되면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보다 상당히 오히려 답하기가 좀 쉬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비판은 왜 이렇게 수사 장기화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경심 씨는 계속적으로 뭐 아프다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뭐 쉬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가 계속 늘어지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조국 동생 같은 경우도 뭐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피해자들이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수사 장기화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든지 답변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지금 오히려 그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 크게 검찰에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을 미뤄달라는 정경심 교수의 말,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그것 자체가 이 수사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어제부터 있었던 또 하나의 후폭풍 얘기를 짚어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